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1화고요. 이번 주 뭐 살펴볼 거냐면 지난주에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서 2월 10일이라고 읽었는데요.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날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3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손해보험협회 들어가 보시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그 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내가 요런 상황에서 요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 기본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앱도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과실비율을 이렇게 조회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형화된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행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 직진 차량. 그러니까 선행이면 무조건 내 앞에만 선행이 아니고 내 우측 앞에 내가 1차로로 가고 있는데 2차로 나보다 앞쪽에 가던 차가 깜빡이를 켜고 진로 변경을 하는데 내가 진행하는 속도나 거리 때문에 미처 주의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과실비율이 얼마냐? 7대3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게 진로 변경 기본 과실이에요. 기본 과실. 그런데 자, 전제가 뭐죠? 선행 진로 변경 차량이죠. 얘가 깜빡이를 안 켰다.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얘 과실을 조금 더 줘야죠. 그죠? 그리고 옆에서 나는 가고 네 옆에서 들어왔다.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면 둘이 나란히 계속 달리고 있었으면 얘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봤던 것만 기억하면서 옆에는 차가 없었어. 없던 것만 기억하면서 진로를 확 꺾는데 나는 얘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거예요. 내가 과속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면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얘가 확 들어온 거야. 오! 이러면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얘보다 내가 조금 빨랐을 뿐인 거죠. 그죠?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들어왔으면 내가 양보를 했겠지. 그런데 옆에서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얘 과실을 조금 더 주거나 혹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쌩 와가지고 내 앞으로 싹 들어오면서 사고 났어요. 뭐 이건 백두방이지 이건. 자, 무조건 진로병 그냥 이렇게 사고 났다. 자, 가는데 이렇게 사고 났다. 그게 7대3이다.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난 부위, 접촉한 부위, 파손의 흔적, 내용은 똑같지만 그 전후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고는 그 전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과실은 선행,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는 7대3인데 거기서 그 전의 진행 상황을 따져서 과실 비율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 이렇게 쭉 정형화되어서 기본을 잡아 놓은 데 없는 사고들. 그럼 이런 사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고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까지 가거나 혹은 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던 사고들 중에 이런 사고들이 거기에 정형화된 틀 안에 없는 사고들인데 좀 종종 발생을 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네 라고 정리해서 발표한 게 비정형 교통사고 23개예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말고 살펴볼 게 뭐냐면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 간의 사고. 자, 정차 후 출발 차량과의 사고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이거는 경찰관 분들, 조사관 분들도 어떤 조사관이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고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이 차가 더 잘못했겠는데 저 차가 더 잘못했겠는데 라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기본적으로는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서 있던 차가 출발할 거라고 진행하고 있는 차가 주의하는 것보다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가 진행하는 차를 주의해야 되는 게 더 쉽죠? 왜냐? 나는 서 있다가 진행하는 차를 보면서 출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행하는 차는 여기 서 있는 차를 어떤 차가 도대체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알 거야? 그렇지만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지는 거지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가 주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차 해제 후 공식적인 명칭은
정차 상태를 해제, 풀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정차 해제 후 출발이라고 합니다. 정차 출발, 뭐 우리 보통 정차 후 출발 혹은 정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출 차량하고 진로 변경 차량은 어떻게 되냐? 자, 정차 해제 후 출발 차량과 진행 차량, 보통 골목 같은 데서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툭 튀어나왔다. 오! 이러면서 사고 났다. 과실이 어떻게 되냐? 8대2 적용합니다.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의 과실 80% 잡아요. 자, 똑같이 진행하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얘는 진행하는 차니까 내가 주의할 수 있는데 서 있던 놈이 들어오면 이건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8대2를 적용하는데 그것도 사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옆구리를 받쳤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차로에 좌회전 차로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좌회전 차로에. 그 나는 이제 직진 차로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가 툭 튀어나오고 내 꼬리 붕 박았어요. 거기 있다가 튀어나올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좌회전 차로에 쭉 서 있는데 혹은 1차로는 쭉 밀려있고 2차로는 예를 들어서 뭐 뚫려가지고 쭉 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튀어나오면서 내 꼬리 붕 박았다. 이거 백대빵이라고 과실도표 요 전에 한번 정리됐어요. 자, 정차 해제 후 출발은 무조건 8대2다. 그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기본은 8대2로 되어 있다. 왜냐? 진행하는 차량이 조금 주의할 수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그 진행한 차량이 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입증한다면 그러면 백대빵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정차 해제 후 출발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과실이 왜 많냐? 아니,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진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차 해제 후 출발하는 차량이 옆으로 약간 붙였다가 자기 차로예요. 옆으로 조금 붙였다가 살짝 출발하는 거예요. 저쪽 차로로 안 넘어갔어. 그런데 옆에 차로로 오던 차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야. 왜냐? 자기는 조금 이따 저기 가서 우회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서 있는 차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도 이제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본 과실은 7대3입니다.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내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얘가 출발했으면 8대2인데 나도 제 앞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 과실 10% 더 먹어. 이거예요. 그래서 7대3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6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로 변경 차량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사람 태우고 내리고 출발하는 경우 그 앞으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다 필요 없고 버스 공보고 다 필요 없고 정출이잖아. 정차 해제 후 출발, 정차 후 출발이잖아. 무조건 가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진로 변경에서 7대3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당연히 버스가 서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출발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서 있어. 얘는 지금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차량을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기어 들어가? 네가 가해자. 아니다. 네가 가해자. 들어간 차가 가해자. 라고 분조위에서 판결을 내린 몇 건을 근거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에서 얘를 집어넣었어요. 정차 해제 후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들어간 거. 그거는 그 들어간 차가 가해자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차가 지금 브레이크 등이 불이 들어와 있고 사람이 내리는 게 보여요. 뒤에서 오면. 그리고 탁 출발하는 게 얘가 곧 출발할 상황이라는 게 인지가 돼. 확인이 돼. 그런데도 쌩 가서 그 앞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면 우회전할 거라고. 그러면 걔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정차 해제 출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정차 해제하고 정차 상태를 풀고 내가 출발을 하려면 내가 출발하는 이 출발 행위가 다른 진행하고 진로 변경도 그냥 진행의 일종이거든요. 진로 변경 안 하고 도로 다닐 수 있어요? 한 차로로만 계속 못 가잖아요. 진로 변경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좌회전도 해야 되죠. 정상적인 진행, 주행 행위입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가 서 있다가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시면 왼쪽 깜빡이 켜고 출발해야 되죠. 이거 안 켜고 출발하면 5점 감점 먹죠.
뭐냐? 나 출발할 거예요. 뒤에 오는 차한테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하라는 얘기거든요. 정차 후 출발 차량에게 상당히 많은 책임이 부과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버스의 경우에는 진로 변경 차량이 가해자다. 선행 우회전 차량과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뒤에 따라가다가 얘가 속도가 느려지네? 라고 그 옆으로 우측으로 추월하려고 쫙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탁 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어지간하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 교통조사관님들한테 뭐라고 하기 싫은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지침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어요. 새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저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겠지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소식지가 들어온 게 없어요. 2013년에 만들고 그 뒤로 안 만들어요. 관심이 없나 봐요. 근데 거기 만든 거에 뭐라 돼 있냐? 이 경우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가 가해자 6대 4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회전하는 차 옆으로 추월할 거라고 싹 지나가다가 팽 부딪혀서 핑 날아갔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가해자다. 왜냐? 도로교통법에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 30m 전방에서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하라고 돼 있는데 네가 우측으로 바짝 안 붙어가지고 그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틈을 보여줬잖아. 그런 논리로 오토바이를 피해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거 정리했어요. 1대9 오토바이 90% 오토바이 90% 가해자라고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도표 23가지 중에 얘를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쌍수를 들어 환영했죠. 제가. 이제 좀 제대로 가는구나. 단 전제 조건은 뭐죠? 선행 우회전 차량과 후행 우측 추월이에요. 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내 뒤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근데 오토바이가 내 옆으로 저 뒤쪽에서 쭉 오고 있었어. 얘는 언제든 내 옆으로 지나갈 의사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 상황이면 이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러면 오토바이가 먼저 지나가게 하는 건 사실 그림이 안 나오니까 내가 옆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틈이 없게 야 나 조금 이따 우회전 해야 되거든. 깜빡이 딱 켜가지고 야 이쪽으로 끼어들 생각하지 마. 정확하게 의사를 딱 보여가지고 오토바이가 옆으로 끼어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회전을 싹 돌아야지.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나냐? 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그런 거 없겠지 혹은 없겠지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대9가 되기 힘든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우측으로 추월하는 이유자 이거 예전에 과실도표 이거 바뀐 거에서 뭐라 돼 있었냐면 이거 4대6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1대9라고 했어요. 1대9. 선행과 후행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확 들어온 거라야 1대9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륜차가 가해자다. 자, 운전자 보험 필요성 4탄입니다. 뭐 운전자 보험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 4주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겠는데 여러분들 내가 가입한 보험 다 한번 챙겨보세요. 보험나무와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내가 가입한 보험 싹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에 증권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매달 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무책임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적어도 증권 정도는 모아놔야 돼요. 그때 상담했던 설계서, 리플렛, 어쩌고 저쩌고 약관까지는 몰라도 증권 정도는 챙겨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암진단비 나 얼마 들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뭐 고액암일 때, 뭐 특정암일 때 어쩌고 저쩌고 다 빼고 그냥 일반 암일 때 그냥 경제성종량 이런 거 말고 그냥 암진단 받았을 때 얼마 나오는가. 암진단비 한 1억 원 들어있으신 분들 저희 고객님 중에도 있어요. 있고 있었어요. 유방암 진단 받아가지고 1억 4천 받으신 제 고객님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벌써. 자, 암진단비가 얼마 들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암진단비는요. 어떤 뭐 몇몇 회사들 이런 상품들 말고는 잘 들어가야 3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한 상품에.
그럼 뭐 여기 3천, 저기 1,000, 저기 2,000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한 5,000, 6,000 이렇게 들어있으시면 보통 그냥 뭐 괜찮게 들어있으신 거고 만 1, 2천 들어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 암진단비가 많을까요? 사망사고 합의금이 많을까요? 요즘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시면은요 합의금 보통 한 6천, 7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들여서 합의를 하는데 그 돈이 클까요? 내가 들어있는 암진단비가 클까요? 저야 뭐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암진단비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느 위험이 더 클까요? 근데 암진단비 내가 6천, 7천 이렇게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얼마 들까요? 20년 만기 기준으로. 내가 나이가 40대다, 50대다, 30대다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2, 3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위험이 더 높으냐, 이 위험이 더 높으냐? 위험은 얘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많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안 나느냐? 납니다. 주변에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사망사고. 왜냐? 암으로 죽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사고는 뉴스화가 되기 좋아.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 하셨거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죠? 옐로우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걸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암진단비를 내가 준비한 금액이 크냐 사망사고 시 합의금이 더 크냐 통상적으로는 얘가 더 큽니다. 그런데 발생할 확률은 얘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암진단비를 준비한 게 잘못이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건 아니지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교통사고는 늘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발생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어도 지가 와서 박습니다. 그런데 지가 와서 박았는데도 서로 간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주의했어야 되는 걸, 당연히 주의했어야 되는 걸 만연히 크게 주의하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났는데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해야 돼요. 벌금도 맞아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좀 크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안 들어가 살려면 어쨌든 일단 합의는 봐야 돼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진짜 최소면 10,000원이고요. 뭐 한 2만원, 뭐 3만원, 진짜 많이 들어가봐야 3만원. 요즘 막 만 몇천원, 2만 몇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운전자 보험에서 1억 원까지 형사 합의금을 보전을 해줍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셨을 때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다다 1,000만 원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지금 이거를 월요일날 제가 올릴 건데 자료를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예전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고가 난 걸 제가 열심히 우리 보상가 직원하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 요걸 딱 맞춰줬어요. 할증이 안 되게. 신규였거든요. 처음 보험 가입하시면 할인 할증 등급이 11Z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작나요? 할인 할증 등급이 11Z에서 시작해서 12, 13 이렇게 숫자 커지는 게 내려가는 겁니다. 할인 할증 예전에 같으면 190, 80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가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10Z 등급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다리 요거 그냥 갚아버리고 11Z 등급으로 11, 11, 11, 3년 묶이게 이렇게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만기 갱신할 때 되니까 사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비쌌어요 이러고 다이렉트로 가시더라고요. 다이렉트로 갔는데 그 다이렉트에서 무슨 짓을 했냐? 10Z로 받았어요. 내가 이걸 끝다리를 맞춰놨는데 자기들 전산에는 안 떴겠지. 확인하지 않고 고객도 그런 거 뭐 얘기할 생각도 없이 내가 이거 맞춰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10Z로 2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사고가 났어.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10Z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왜 10Z가 돼 있죠? 본인도 몰라. 다이렉트에 가시면 이렇게 돼요. 내 상황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는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드릴 수 있었어요. 맞춰드렸어요. 뭐 내 돈 들인 건 아니지만 고객님 돈 든 거지만 어쨌든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11Z로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거 다이렉트 10Z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죠? 다이렉트의 담당자들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 것만 갱신해요. 그리고 중간에 차 하나 사잖아요. 동일증권도 안 묶어요. 그리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둘 다 할증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동일증권편을 제가 동일증권편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동일증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이렉트로 가시면 보험료 싸니까 좋을 것 같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지금 보험료 얼마 정도 손해봤는지 계산 되시겠어요? 계산 안 되시죠? 최소 100만 원 이상 손해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그대로 뒀으면 제가 얘기했어요. 다이렉트 전화해가지고 이 부분 변경하세요. 변경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변경하세요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 날 수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자동차 보험 커버되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필요 비용이 있어요. 돈. 그걸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얼마? 한 11,000원, 20,000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입해 두시고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형사 합의금이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그냥 자동차 보험하고 곁다리로 그냥 같이 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그냥 해지하시고 그냥 갈아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보험 이거 뭐 해지하고 뭐 그냥 새 거로 갈아타세요. 내가 보험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워낙 규정이 바뀌고 형사 합의금이라는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에 한도가 좀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또 3월 25일자 실시된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애 다쳤을 때 최대 벌금이 3,000원으로 늘어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기존에 있으신 거 꼭 들고 만기 되면 내가 갈아타야 다른 걸로 가입해야지 무슨 보험을 해지를 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존에 해지하시고 요즘 가입하는 걸로 한도를 넉넉하게 해서 가입하신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적어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고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5월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돈 들어갈 부분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5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이었습니다.